원장님, 오늘부터 저희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한소연입니다. 행정실장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다. 선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선주의 손에서 볼펜이 툭 떨어졌다. 청진기가 흔들리고 공기가 멈췄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 눈웃음, 저 얼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눈앞에 젊은 여의사 얼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눈물과 용서의 순간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감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58세 이선주 씨의 사연입니다. 원장님, 오늘부터 저희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된 한소연입니다. 행정실장 장도연의 목소리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주는 차트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젊은 여의사와 눈이 마주친 순간 볼펜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한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눈웃음을 본 순간 선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선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한소연 선생님. 선주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작은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주 내과. 간판은 소박했지만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선주를 믿고 찾아왔고 선주도 최선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반겨줄 뿐이었습니다. 회색 털을 가진 나이든 고양이, 이름은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고양이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민주는 선주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선주에게 남은 건 병원과 봄이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선주는 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고 맨 아래 칸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분홍색 아기 손목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손목띠를 손에 쥐면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3월 14일. 그날 선주는 한빛산 부인과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지금 선주의 병원이 서 있는 이곳에 한빛산 부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진통 중인 산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산모는 선주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간호사 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은 미혼모였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주가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건강한 여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선주가 직접 받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선주는 아기에게 손목띠를 채워줬습니다. 분홍색 천에 검은 펜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소연, 1995, 3, 14. 윤정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1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환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환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선주도 윤정과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선주를 밀쳤습니다. 선주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윤정과 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미친 듯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아, 소연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선주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선주는 다시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막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윤정이었습니다. 3층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없었습니다. 아기 소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주는 무너졌습니다. 친구를 잃고 친구의 아기까지 잃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선주가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자책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윤정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내 아기는 어디 있어? 왜 지켜주지 못했어?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화재는 사고였어. 하지만 선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경찰에도 계속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선주는 분홍색 손목뒤만 간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선주는 그 손목뒤를 보며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한비싼 부인과 자리에 내과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소연이 돌아올까봐. 말도 안 되는 희망이었지만 선주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부임한 젊은 여의사 한소연을 본 순간 선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연의 눈웃음이, 말투가 너무나 윤정을 닮았습니다. 아니, 윤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주 자신과도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습관,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히는 모습. 선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지금 미쳐가는 거야. 선주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라도. 소연은 첫 출근부터 환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진료실 앞에는 소연을 보겠다는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연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말을 경청하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약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게 좋아요. 물 한 컵 드시고 나서요. 소연이 70대 환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손녀딸 같네요. 환자가 소연의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선주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소연의 모습이 자꾸만 윤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윤정도 환자들에게 저렇게 다정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주는 소연의 작은 습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소연은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 선생, 춥지 않아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공기가 맑아야 기분도 맑아지잖아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주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윤정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전 진료가 끝나고 선주는 소연의 진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차트를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선주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선주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혹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소연이 수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연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더 많은 걸 알게 될까봐.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먹죠. 김치찌개 어때요? 병원 앞에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선주가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윤정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소연이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2개요.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 추가해 주세요. 선주가 놀라서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이 주문한 메뉴가 바로 선주가 항상 먹던 조합이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윤정과 함께 먹던 바로 그 조합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연은 자연스럽게 계란말이를 집어 김치찌개 국물에 살짝 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선주도 똑같은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원장님도 이렇게 드시네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거든요. 왜 그렇게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익숙해요. 선주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많은 게 똑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주는 소연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방법, 김치를 집는 순서, 밥을 먹는 속도, 하나하나가 낯익었습니다. 소연이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컵의 윗부분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받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주도 똑같이 컵을 잡았습니다. 남편 민준이 늘 신기해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소연 선생,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어요? 소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부모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부모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소연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선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양됐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했고요. 입양 가정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분들이 친자식을 낳으시면서 저를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셨어요. 선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니까요. 소연이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제 부모님이 누구였을까?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사실은요. 소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오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선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이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왜 이곳이었나요?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이 자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의대 다닐 때부터요. 선주는 소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선주는 소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가 윤정과 닮았습니다. 발을 살짝 안쪽으로 디디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커피를 타러 왔습니다. 선주도 마침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소연은 커피를 타고 서랍에서 시나몬 가루를 꺼냈습니다. 소연 선생, 커피에 시나몬 넣어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셨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향이 좋잖아요. 선주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선주도 매일 커피에 시나몬을 넣었습니다. 윤정에게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셔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신기하네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랑 원장님은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취향이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웃음, 그 습관들. 모든 게 윤정을 그리고 선주 자신을 닮았습니다. 왜 이토록 익숙한 느낌이 들까? 선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소연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것. 이 묘한 느낌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것. 며칠 후 선주는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제 정기검진 결과지 혹시 보셨어요? 책상에 놓고 갔는데. 소연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선주가 서류 더미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선주는 그제야 자신이 뭘 본 건지 깨달았습니다. 아까 무심코 넘기던 서류 중에 소연의 혈액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주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소연의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본 순간 선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혈액형 B형 RH-. 선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B형 RH-. 한국인 중 0.3%밖에 없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주 자신의 혈액형이기도 했습니다. 윤정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파일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30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빛산 부인과 화재 사건 -1995년. 노란색으로 변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신생아 명단이 나왔습니다. 선주는 손가락으로 목록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소연 -1995년 3월 14일 출생. 모윤정. 혈액형 B형 RH-.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혈액형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희귀한 혈액형이 우연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까지 합치면 어떨까요? 나이, 보육원 출신, 이 병원에 대한 묘한 끌림, 그리고 수많은 습관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선주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만약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면? 30년 동안 그리워한 나머지 아무 여자에게나 소연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행정실장 장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선주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한빛산 부인과 시절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화재 사건도 직접 겪었습니다. 도연 씨, 부탁이 있어요. 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소연 선생 인사 파일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선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 한소연. 생년월일 1995년 3월 정확한 날짜 불명. 출생지 불명. 보육원 입소일 1995년 3월 28일. 특이사항 신원 미상영아로 발견됨.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월 28일. 화재가 난 지 정확히 2주 후였습니다. 원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혹시 그 아이인가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선주가 흐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게 일치해요.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 틀렸다면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어떻게? 선주가 물었습니다. 소연 선생 몰래 샘플을 구하시면 돼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침 샘플이면 충분해요. 선주는 망설였습니다. 소연 몰래 검사를 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연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너는 내 친구의 아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주는 소연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환자를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선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비닐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선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선주는 자신의 샘플과 함께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선주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소연은 선주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선주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 체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검사 예약 도와드릴까요? 소연이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선주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파양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선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선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생물학적 모녀관계 확률 99.98%. 틀림없었습니다. 한소연은 윤정의 딸,
이소연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였습니다. 선주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입양 가정에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을 때 소연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윤정아, 미안해.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날 밤 선주는 소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소연 선생,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선주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에 뵐게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주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저녁 7시 선주는 병원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 소연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소연이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요. 앉아요. 선주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선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소연 선생.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놀라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한 비싼 부인과가 있었어요. 내가 그곳에서 전공의로 일했죠. 선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1995년 3월 14일 밤 화재가 났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기의 엄마는 내 친구였어요. 윤정이라는 간호사였죠. 미혼모였어요.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아기 이름을 이소연이라고 지었어요. 소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화재 때 윤정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사라졌어요.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주는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소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너와 윤정이.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를 읽는 순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아. 선주가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넌 윤정이의 딸이야. 화재 때 잃어버린 바로 그 아기. 선주가 말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한소연이 아니라 이소연이야. 소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혈액형도 같아. B형 RH-. 희귀한 혈액형이지.
선주가 설명했습니다. 나이도, 보육원 입소 날짜도 모든 게 일치해. 그럼 제 엄마가. 소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정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생명이야. 소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 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말이야. 소연은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소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선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널 지키려다 죽었어. 화재 때 널 안고 나가려다가. 선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윤정이의 비명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럼 원장님은 왜 절 지키지 못했어요? 소연이 갑자기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원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제 엄마와 저를 지켜줬어야 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소연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보육원에서, 입양 가정에서, 다시 보육원에서. 혼자 울고, 혼자 자라고, 혼자 버텼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선주가 흐느꼈습니다. 원장님은 편하게 사셨죠? 병원도 차리고, 의사로 성공하고. 소연이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는데. 아니야. 나도 매일 밤 널 찾았어. 선주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어.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연아, 제발. 선주가 소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세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소연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선주는 소연을 찾았지만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차갑던 눈빛이,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주는 자책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소연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줬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병원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소연의 진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 선생, 나야. 문 좀 열어줘. 선주가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젯밤은 미안했어. 너무 갑자기 말해서. 선주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선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아니, 선주 씨. 소연이 처음으로 선주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주는 불안했습니다. 소연의 말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누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왔는지. 선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1995년 3월 28일 한 여자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왔대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선주.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주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제 엄마가 죽었는데 왜 저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후 2주 동안 선주는 아기 소연을 숨겼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기를. 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어서 보육원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소연이 다그쳤습니다. 미안해. 선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윤정이가 죽었고 병원은 불타버렸고 그래서 저를 버렸어요? 소연이 비웃었습니다. 제 엄마 친구라면서요? 제 엄마를 지키지도 못하고 저마저 버렸어요? 선주는 울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날 사랑하지 않았을까? 윤정이는 널 사랑했어. 선주가 외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널 지키려 했어. 그럼 원장님은요? 소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원장님도 절 사랑했나요? 그래서 보육원에 버렸나요?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세요. 소연이 요구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선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재 그날 밤,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윤정이와 너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 소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었어. 나는 넘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 윤정이와 너는 없었어.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찾았어. 하지만 소방관들이 나를 끌고 나갔어. 그 다음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날 화재 현장을 수색할 때 선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층 복도 구석에서 너를 발견했어. 윤정이의 시신 옆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이는 마지막까지 널 품에 안고 있었어. 선주가 흐느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자기 몸으로 감싸고 있었어. 그럼 왜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나는. 선주가 고백했습니다. 화재의 책임자였어. 당직 의사였거든. 만약 내가 살아남은 아기를 숨겼다는 게 밝혀지면.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어. 선주가 인정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잃을까봐, 처벌받을까봐. 그래서 2주 동안 너를 숨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저를 보육원에 버렸군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커리어를 지키려고. 선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원장님 때문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죽었어요. 제가 고아가 됐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제 30년을 돌려주세요.
제 엄마를 돌려주세요.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소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연아. 선주가 애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소연이 외쳤습니다. 선주는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소연을 찾았지만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행정실장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 씨. 선주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도연은 선주를 부축해서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한 일을, 소연을 숨긴 것을, 보육원에 버린 것을. 원장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선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유기죄, 공문서 위조, 증거 은닉. 선주가 저지른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다 말할 거예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그날 밤 선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소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리고 윤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적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선주는 썼습니다. 소연아, 나는 내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다만 진실만은 알아줬으면 해. 내 엄마 윤정이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나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선주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회의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쓴 편지는 소연의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뜯지도 않은 채 선주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윤정이와 소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주가 더 노력했다면 둘 다 살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책임자였어. 당직 의사였다고. 모든 게 내 책임이야. 선주는 자책했습니다. 화재 원인도 선주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실 정기 점검을 미뤘던 것이 선주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주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 사고 경위서, 그리고 선주가 직접 쓴 사고 보고서. 선주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생아 1명 사망 추정.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선주가 직접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범죄자야. 선주는 편지를 한 장 더 썼습니다. 이번엔 경찰에 보내는 자수서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적었습니다. 신생아 유기, 공문서 위조, 증거 은닉.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에게 먼저 사과해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진심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소연의 집 앞에 갔습니다. 원룸 빌라 3층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집에 있었습니다. 선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선주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선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소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들어가도 될까?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주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지 읽었어? 선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소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 선주가 말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아.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윤정이가 나타나서 물었어. 내 아기는 어디 있냐고.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내가 너를 버렸으니까. 선주가 고백했습니다.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왜 그랬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됐잖아요. 두려웠어. 선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벌받을까봐, 의사 면허를 잃을까봐,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제 인생은 망가져도 괜찮았어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았어. 선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 책임지기가 두려웠어. 소연은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궁금했어요. 소연이 흐느꼈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뭐가 잘못된 걸까?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선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선주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건 나야. 전부 내 잘못이야. 소연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선주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엄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주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어. 항상 웃었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어. 선주가 말했습니다. 너랑 똑같았어. 소연은 더 울었습니다. 윤정이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너한테 매일 말을 걸었어. 사랑한다고, 꼭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정말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이름도 직접 지었어. 이소연. 맑을 소, 아름다울 연. 선주가 설명했습니다. 너처럼 맑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소연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소연.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윤정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켰어.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 때 자기 몸으로 너를 감추러. 그래서 너는 살 수 있었어. 소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원장님. 소연이 처음으로 선주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제 엄마 사진. 있어요? 있어.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가져올게. 윤정이 얘기도 많이 해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슬펐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주도 그날 밤 상처받았다는 것을,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저는 아직,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엄마 얘기는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선주는 울며 웃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준 것입니다. 고마워, 소연아. 선주가 말했습니다. 기회를 줘서. 그날 밤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이에 대해서, 30년 전 그날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주는 약속대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30년 전 윤정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선주는 소연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야. 선주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랑 닮았네요. 소연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눈매가 특히 똑같아. 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도 너처럼 웃을 때 왼쪽 눈이 먼저 접혔어. 소연은 사진 속 윤정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이건 윤정이 25살 때야. 선주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난 날이야. 한비싼 부인과에 같이 입사했거든. 사진 속에는 젊은 선주와 윤정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윤정이는 항상 밝았어.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넘겼지. 선주가 추억에 잠겼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윤정이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웃는 모습,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 병원 앞에서 찍은 모습. 이건 소연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임신한 윤정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임신 7개월쯤이었어. 선주가 설명했습니다. 윤정이가 너무 행복해했어.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너한테 말을 걸었지. 뭐라고 말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건강하게 태어나달라고.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벌써 지어놨어. 이소연. 맑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이는 너를 정말 기다렸어.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 옷도 미리 사놨고 방도 꾸며놨어. 너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지. 그런데 왜? 소연이 흐느꼈습니다. 왜 저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넌 갓 태어났잖아. 기억할 수 없어. 선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사랑은 남아있어. 내 안에, 내 습관 속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피에 시나몬 넣는 거 윤정이한테 배운 거야. 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여는 것도, 계란말이를 국물에 적셔 먹는 것도 전부 윤정이의 습관이었어. 그럼 제가 무의식 중에. 소연이 깨달았습니다. 응. 아마 윤정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한테 전해준 거야. 엄마의 습관, 엄마의 사랑. 선주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항상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 속에, 자신의 행동 속에. 원장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편지에 쓰셨던 거 정말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찾았다고?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경찰에도 신고했어.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 선주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 이소연을 찾았거든. 그래서 못 찾았군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응,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누군가 데려갔다고. 선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보육원에 데려다 놓았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 아니, 잊으려고 했어. 소연은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선주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원장님한테 화가 나요. 저를 버렸다는 게 용서가 안 돼요. 알아.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찾아 헤맸다는 것도 알아요. 제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도. 선주는 소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를 찾아 헤맨 사람이 원장님이었단 말이에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주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선주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널 잃었고 또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에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찾아줬어요. 이렇게 둘은 옥상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난 것입니다. 엄마. 소연이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선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선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엄마는 윤정이야. 알아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도 저한테는 엄마 같아요. 저를 30년 동안 찾아준 사람. 선주의 30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슬픔도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선주가 흐느꼈습니다. 다시 만나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을 알려줘서, 제 엄마 얘기를 해줘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병원 옥상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아직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선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천천히 가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원장님과 함께 제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소연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윤정아. 선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딸 찾았어. 건강하게 잘 자랐어. 너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윤정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고마워, 선주야. 내 딸 지켜줘서. 소연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연이에요. 이소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치유의 시작, 용서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병원 앞 벚꽃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 한빛산 부인과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주는 진료실 창가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가슴이 이제야 녹는 듯 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분홍색 손목띠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소연, 1995, 3, 14. 선주는 손목띠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직접 써준 글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 다 가셨어요.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선주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매년 봄이 와도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선주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제 성을 바꾸려고 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선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소연에서 이소연으로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으로.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그리고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간판도 바꾸려고 해요. 간판을? 선주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선주의 소연 가족의원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하는 병원으로요. 선주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가족. 30년 만에 다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좋아. 정말 좋아. 선주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이선주의 소연 가족의원.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오랜 환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 따님이 예쁘시네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선주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됐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30년을 떨어져 있었어도 이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주는 소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소연을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어서 와. 좁지만 편하게 있어. 선주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소연은 선주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이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거. 소연이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윤정이가 임신한 배를 쓰다듬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주가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놨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서. 선주가 말했습니다. 윤정이와 너를. 소연은 사진 속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엄마. 끝까지 자신을 지켰던 엄마.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소연이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찾아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선주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윤정이가 자주 만들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 소연이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맛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익숙한 맛이에요. 윤정이가 자주 해줬던 음식이거든. 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레시피를 가르쳐줬어.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주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선주가 상자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작은 옷, 그리고 작은 신발 한 켤레. 윤정이가 준비한 거야. 선주가 설명했습니다. 너를 위해 직접 샀어. 내가 태어나면 입히려고. 소연은 작은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작고 귀여웠어. 선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너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소연은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원장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원장님한테 드릴 게 있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선주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선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서류를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입양 서류예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원장님 딸로 입양해 주세요. 선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원장님도 제 엄마니까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생물학적 엄마는 윤정 씨지만 저를 30년 동안 찾아준 엄마는 원장님이잖아요. 선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소연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 소연아. 선주가 소연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소연이 처음으로 선주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윤정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선주가 향을 피웠습니다. 윤정아, 내 딸 여기 있어. 선주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 의사가 됐어. 너처럼 착하고 따뜻해. 소연도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연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봄이 무르익었습니다. 병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선주와 소연은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을 기리며 마이너스 이선주, 이소연. 둘은 나무 아래 명패를 세웠습니다. 윤정이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할게요. 소연이 명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주는 소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30년의 슬픔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 같았습니다. 윤정이의 축복. 다시 만난 두 사람을 향한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